지난 2014년 초여름 기구한 운명의 한 남자가 대학병원 안과를 찾아왔습니다.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다 불판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양쪽 눈에 화상을 입어 온 거예요. 특히 오른쪽 눈의 화상은 꽤나 심각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이 약간 자극적일 수 있어요. 4도가량의 결막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눈이 녹을 수도, 눈알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남자의 왼쪽 눈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병원은 다각도로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이었던 이 남자, 돌연 입원 중에 도망을 갑니다. 간호사나 의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병원비는 몇백만 원 밀린 상태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8개의 병원을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던 남자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만 할 뿐 좀처럼 치료법을 정하지 못합니다. 병원이 제시한 치료법을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퇴원을 원한 건 남자의 보호자라는 여동생 부부였습니다. 결국 이 사고 6개월 뒤 남자는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고 맙니다. 39살의 나이에 양쪽 눈을 모두 잃게 된 남자. 다행히도 김 씨는 5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명을 할 경우 약 8억 6,900만 원 가량을 받게 되는 보험들이었어요. 이 김 씨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베테랑 조사관은 뭔가 이상함을 바로 감지했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면 100% 신체가 소실된 것처럼 사망에 준하는 보험금이 100%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걸 노리고 모든 걸 꾸몄구나. 뭔가 이상함에 이 조사관은 이 김씨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보험금의 리스트를 쭉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거예요. 남들에게는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고들이 이 김씨한테는 한 달, 2달 사이로 골절 사고, 화상 사고 주기적으로 계속 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양쪽 눈 실명 사고까지 난 거예요. 뭔가 꾸리꾸리한 썩은 내가 난다. 불판 위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기 10개월 전부터 무려 4번의 골절과 3번의 화상 사고를 당한 김씨.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끓고 있던 주전자 물이 쏟아져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김씨가 이런 사고를 당할 때마다 같이 살고 있었던 여동생 부부가 기가 막히게 모든 사고를 목격합니다. 게다가 확인해보니까 보험금 수령인이 김씨였는데 이 실명사고 3개월 전에 김씨에서 여동생으로 수익자가 딱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씨가 다치면 나오는 보험금 다 여동생이 받게 돼 있네? 이 여동생 부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보험사 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 이 손해사정사도 조금 이 여동생 부부에 대해 의아함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잦은 사고로 김씨를 여러 번 만났는데 딱 봐도 김씨가 많이 다쳐 보이는데 이 여동생 부부가 김씨를 병원에 안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김씨를 병원에 안 데려가요? 아, 병원에 데려가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보통 누이, 동생 같으면 오빠가 잘 안 먹고 많이 아프고 그러면 되게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동생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험 사정사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이 김씨가 여동생 남편, 그러니까 매제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해요. 이 김씨한테 뭘 물어보는데 이 김씨가 매제 눈치를 보고 대답을 하고 그 대답도 길지도 않아요. 뭐 물어보면 막 눈치 보면서 네, 아니요. 짧게 한두 마디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이 여동생 부부가 김씨 대신 다 얘기하고 여동생 부부, 특히 매제 이씨에게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는 김씨.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상함을 느낀 보험 직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또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 전부 매제 이 씨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이 매제 이 씨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뜻밖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김 씨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화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니, 사망하고 바로 다음날 화장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화장하는 그 현장에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아들 사망과 화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이 김 씨의 부모님은요, 아들이 사망한지도 바로 화장이 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만 알았냐? 딱 이 여동생 부부만 알고 있었어요. 왜? 여동생 부부가 부모님에게 알기도 전에 화장 먼저 시켜버렸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 여동생 부부가 급하게 화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김 씨의 시신 부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하면서 이 여동생 부부는 추가 사망 보험금까지 약 9억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 매제 이 씨가 보험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김 씨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해버려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희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지급 신청을 하고 싶어서요. 아, 가지급 신청이요? 가지급금은 지금 못 나갑니다. 에? 왜요? 왜 못 줘요? 가지급금 왜 못 주냐고요? 가지급금은 지금 김 씨 사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줘요. 김 씨가 사망한 직후부터 보험금을 미리 땡겨달라고 보험금 가지급금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금 9억 얼마 좀 미리 주세요. 안 됩니다. 김 씨 죽음에 이상한 점이 많아요. 바로 못 줍니다. 왜 못 줘? 김 씨 죽었잖아. 그럼 사망 보험금 줘야지. 이왕 줄 거 좀 더 빨리 달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며칠 후 이 여동생 부부는 돌연 모든 보험금을 받지 않겠다며 포기각서를 씁니다. 보험금 안 받을게요. 아니, 보험금을 빨리 땡겨 달라고 전화까지 하고 항의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9억 가까이 되는 그 큰 돈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89만 원도 아니고 8,900도 아니고 사망보험금만 8억 6,900만 원인데 이거를 그냥 포기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이 큰 돈을 포기해요? 이상하죠? 거기다 이 여동생 부부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김 씨 사망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테니까 김 씨 죽음에 대한 수사 의뢰를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수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서로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누구 손에 하나 없이 보험사 5분이 모두 좋은 결과를 받아 가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사 의뢰 좀 멈춰줘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선심을 쓰듯 보험금을 포기할 테니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던 매제 이씨. 알고 보니까 이 남자 꾼이었습니다. 이 여동생 부부가 이전에 받아간 금액이 전체적으로 1억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요, 자기들의 몸을 이용했어요. 이 여동생 신발을 신다가 문짝에 발가락이 찍혀 골절됐어요. 보험금 청구할게요. 바로 2달 뒤 모기를 잡는다고 벽을 탁 쳤는데 손목이 부러졌지 뭐예요? 보험금 청구할게요. 이번에는 이 여동생의 남편 매제 이씨였습니다. 화장실 문턱에 부딪혀서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또 부러졌습니다. 보험금 청구할게요. 거기다가 정말 경악스러운 게 이때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고작 25일 된 완전 신생 아기. 그런데 이 여동생 부부, 이 아기를 데리고 또 병원에 온 거예요. 그 어린 아기가 입원까지 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다가 기름이 아기 얼굴에 튀었어요. 아기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금 청구할게요. 아니 25일 된 아기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 몸이 플라스틱이 아닌데 이렇게 잘 부러지고 한다는 게 여동생 부부의 보험금 수령 내역은 그 자체가 보험 사기 범죄 일람표와 같았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 좌측 팔꿈치 골절로 이 부부는 136만 원을 받았고 생선을 굽다가 좌측 하퇴부에 화상을 입었다며 16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후진하던 중 어딘가 박았다며 280만 원을 또 받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어린 두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도 허구한 날 부러지고 화상 입고 똑같아요. 이렇게 2년 남짓 보험금을 수령하던 여동생 부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이 무렵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7건의 사고를 당하다 두 눈이 먼 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 김 씨가. 경찰은 일단 보험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신, 김 씨의 시신을 화장시켰잖아요. 시신이 없으니까 이건 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 돼버린 건데 경찰은 우선 김 씨가 당한 7건의 사고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두 눈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날 여동생 부부의 말에 의하면 자기 가족들끼리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 씨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 씨 뒤늦게 고기 파티에 합석했고 술에 취한 그가 불판 위로 넘어지며 얼굴을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숯 위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얼굴에 많은 부분이 같이 화상을 입거나 해야 되는데 뜨거운 고기 불판과 숯불 위로 넘어졌다는 김 씨는 얼굴 전체가 아닌 안쪽 안구, 딱 눈꺼풀 안쪽에만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었고 눈 주위 뼈가 함몰되는 골절상도 입었습니다. 고기 불판 위로 넘어졌는데 딱 눈 알만, 눈 주위만 다쳤다? 전문가 또한 이 김 씨의 상처와 현장 상황, 불판과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 씨의 상처들은 폭행에 의한 골절, 그리고 삼겹살 불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은 화상으로 추측된다고. 여동생이 주장했었던 김 씨의 다리 위로 끓고 있던 주전자 물이 쏟아져 입었다는 다리 화상. 이것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물이라는 건 액체이기 때문에 튀잖아요. 튄 거에 의해서 위성처럼 옆에처럼 분산돼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김 씨의 상처는 뭔가 뜨거운 물체를 다리에다 갖다 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화상의 모양이 다르죠. 무슨 이유에선가 사고가 거듭될 무렵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기 시작했다는 김 씨. 원래 김 씨는요, 해병대를 만기 전역하고 회사 생활도 무리 없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딱 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의문의 사고들을 당하다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맞았습니다. 김 씨가 사망하던 날에 대해 이 여동생 부부는 2, 3일 전부터 밥도 못 먹고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구토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밥을 먹고 토를 하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보험금을 타기 직전 돌연 사망한 그의 죽음 역시 의문투성입니다. 사망하기 3일 전까지 정말 이 김 씨가 밥도 못 먹고 대소변 질질 흘리고 토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여동생 부부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부는 유기치사. 앞서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주범으로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이 씨는 체포가 됐고 이후 아내와 함께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이 여동생 부부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재판까지 했다고 하니까 재판 후에 징역형을 받아 어디 감옥에 수감돼서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매제이 씨가 재판 선고 기일을 바로 앞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주범인 남편 이 씨가 행방불명되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여동생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동생 또한 재판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죗값을 받지 않는다면 김 씨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재판 중에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이어서 사람을 찾으러 다닐 수 있는 부서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씨는 멀쩡히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물망만 쳐놓고 알아서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야, 알아서 들어와. 너 오면은 재판 진행할게. 미쳤다고 알아서 들어오겠습니까? 잠적한 이 씨는 가족들의 보험을 직접 설계하기도 한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실적상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일을 잘했었대요. 한때 보험 왕을 할 만큼 보험을 잘 알고 있었던 남자는 가족들의 몸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타냈습니다.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다 온 가족이 화상을 입었다며 1,880만 원의 보험금까지 타냈던 남자. 그는 4개월 뒤 아내의 오빠를 삼겹살 파티에 초대합니다. 얼마 후면 처남의 목숨값으로 나올 수억 원의 보험금에 가슴이 설렜을까요? 아니면 보험 수사관의 직감과 형사의 집념 때문에 숲으로 돌아간 계획에 화가 났을까요? 결론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있을 뿐 죗값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 경찰은 2013년도부터 약 2년간 대구에 거주하며 보험, 자동차 담보 대출업 등에 종사한 1979년생 이 씨에 대한 최근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뭔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053-804-7055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남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